부동의 1교시입니다. 테마 25번 수익률과 투자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 투자론 중에서 이제 세 번째죠. 테마로는 25페이지로는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 수익률과 투자 결정.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수익과 위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수익에 대해서 기준으로 수익률을 이용해서 투자 결정,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익률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투자 결정에 필요한 수익률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요구 수익률, 그리고 기대 수익률, 세 번째로는 실현 수익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요구 수익률은 누가 요구를 하느냐? 이제 투자자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또는 투자자가 내 맘대로 나는 요만큼을 먹고 싶다 하는 것이 요구 수익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투자 안에 들어갈 때 10%를 먹어야 되겠다. 그거면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은 20%를 요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요구 수익률은 20%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면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요구하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 이상은 먹어야 된다. 그러면 요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것이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요구 수익률과 이제 기대 수익률과 비교를 합니다.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요구 수익률보다 실제로 기대되는 수익률이 더 컸을 때 투자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기대 수익률과 비교하는 기준이 바로 요구 수익률이다. 그리고 투자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 저 사람은 10%, 저 사람은 20%,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인 수익률이다. 그래서 다른 용어로는 필수 수익률 또는 외부 수익률, 그리고 투자의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요구하는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이건 이제 중요한데, 요구 수익률의 종류는 출발점은 바로 무위험률입니다. 무위험률은 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 또는 국채의 수익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 위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에서 출발을 해서 거기보다 내가 위험에 투자를 하니까 위험 할증률을 더해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만큼도 내가 먹어야겠다.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뭐다?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이것을 위험 조정률로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요구 수익률은 위험 조정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위험 조정률은 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의 합이니까요. 그리고 무위험률과 물가 상승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예요. 왜냐하면 가만 내비뒀을 때 그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내가 포기의 대가죠. 그리고 위험 할증률은 당연히 위험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 그러면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는 것이 기대 수익률이라고 했죠? 이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말 그대로 투자로 인해서 기대되는 예상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시장 상황별로 추정 수익률, 예를 들어서 A 상황에서 10% 수익률이 기대되고 A 상황에 발생할 확률이 30%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곱해요. 그리고 곱해서 쭉 이제 B 상황, C 상황별로 요거를 전부 다 서메이션 한 것이 기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계산 문제 유형에서 다룰 테니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로 표현했을 때, 아, 요 말을 뜻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아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투자 후에서 실현된 수익률을 실현 수익률이다.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을 때 투자를 하게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6페이지에 보시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떨 때 의사결정을 하느냐, 요거 두 가지 원칙이 바로 평균 분산 지배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리마인드 해보면 수익은 평균으로 표현을 했다. 맞죠? 그래서 평균은 높을수록 좋다. 됐죠? 그 다음에 위험은 표준 편차라든지 분산으로 표현을 한다. 이 위험은 표준 편차라든지 분산으로 표현하는데 낮을수록 좋다.
기억이 나시죠? 평균은 높을수록 좋고 표준 편차나 분산은 낮을수록 좋다. 이게 이제 그 투자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입니다. 그럼 뭐가 뭐를 지배하느냐? 만약에 수익이 동일하면, 수익이 똑같다면 위험이 작은 거를 택하는 거죠. 그리고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높은 놈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배 원리다. 그리고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다. 예를 들어볼까요? A안의 투자안이 평균 수익률이죠. 수익률이 8%고 B안도 수익률이 8%네. 똑같네요. 그러면 뭐를 선택한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그러니까 즉 표준 편차가 낮은 A안이 올바른 투자 선택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을 보면 표준 편차가 10으로 똑같아요. 위험이 10으로 똑같으면 보다 평균 수익률이 높은 것이 훨씬 더 월등한 투자안이 됩니다. 그래서 B안을 선택하게 되겠죠. 이것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한계가 있어요. 이 투자안의 그 상황을 볼까요? 일반적인 경우죠. 평균과 표준 편차 둘 중에 하나가 동일해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선택해서 적용해서 선택할 수가 없죠. 이것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쓰는 것이 57페이지에 나오는 변이계수입니다. 변이계수. 이것은 뭐냐면 위험을 수익으로 나눈 거예요. 수익분의 위험을 해보면 어떤 개념이 있냐면 하나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위험을 부담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수익 1을 얻기 위해서 부담해야 될 위험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이계수의 크기가 클수록, 즉 위험의 크기가 클수록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변이계수가 작을수록 선택을 해야 되는 우월한 대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변이계수는 위험을 수익으로 나눈 거다. 위험은 뭐다? 표준 편차죠. 그리고 수익은 뭐다? 평균인 거죠. 이 공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 때 보조 지표로 활용하고요. 변이계수가 클수록 아닙니다. 작을수록 우월한 대안이다. 그리고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변이계수가 작은 투자안을 선호하는 거죠. 일반적인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변이계수가 작은 투자안을 선호합니다. 당연하죠.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해보면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한다. 그리고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통해서 투자 결정을 한다. 즉 수익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놈, 그리고 위험이 동일하다면 수익이 높은 놈을 선택한다. 이게 적용이 안 될 때는 변이계수를 쓴다. 변이계수는 위험을 수익률로 평균으로 나눈 거다. 표준 편차를 기대 수익률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뜻하면 작을수록 우월한 대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